자, 이제 3부 첫 번째 주제는 세 분 다 미혼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미혼 남녀에게는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는 얘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덤덤한 얘기. 소개팅. 언제 들어봤어? 소개팅이라는 단어를. 예? 제 입장에서는 21세기 못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 씨가 21세기 못 들어봤어요. 서울 씨가 저출산 대책을 하나 검토하고 있다는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추. 야, 이렇게 줄이나 보죠. 자만추할 수 있는 서울팅이라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 청년들의 연애도 결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커플 매칭을 나서겠다. 요건데 유호정 의원 어떻게 봅니까, 요거? 두근두근이 뭐 설레서 두근두근이 아니라 좀 열받아서 두근두근 하려고 하는데 왜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지금 저출생의 이게 방안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장기적 관점이 없거나 혹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당장 성과를 요구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거라서 제가 메시지를 썼어요. 솔로 모네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시에 살거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사진을 동봉을 해서 신청서를 내면 50대 50으로 맞춰서 호텔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연애 코칭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거를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은 그 연애할 뭐 국가는 그런 연애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여유를 만들어주고 요런 인프라를 조성을 해줘야지 누가 이거를 직접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이상한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매쟁이 역할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지한 표정으로 사업을 또 구성하고 계셨을 공무원분들 아쉽지만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추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네. 자기만족 추구? 아, 자기만족 추구? 그럼 저 정책 만드는 사람이 야, 드디어 나는 정책하러 만들었으니까 시장님한테 칭찬 받게 해놓고 이러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자만추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려면 뭔가 관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뭔가 연애를 목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는 인만추라고 부르거든요. 인위적인 만남이에요. 일단 맞아요, 소개팅 맞아요. 이런 게 다 인만추라고 부르는데 일단 자만추가 아닌데 자만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촌 같은 데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 땅덩어리 넓은 이런 데는 그러니까 관에서 뭔가 나서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연애 안 하거나 못 하는 분들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서 안 하거나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더 뭔가 3포 세대, 뭐 5포 세대 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왜 연애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서울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정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솔로 대책 같은 것도 보면 2012년도인가요? 그 플래시몹 했었잖아요. 결국엔 다 남성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헌팅 술집이나 이런데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데 보면 거의 다 남성분들이 이제 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성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상민 전 최고 이 최근에 MZ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진짜 뭐 연애 안 한다, 뭐 그런 기사들 종종 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이제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못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MZ 세대들이 뭐 예전보다 뭐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그런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시가 소개팅을 안 해줘서겠냐고요. 그렇지. 이게 누가 소개팅을 안 시켜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안 소개시켜주고 뭐 괜찮은 여성이나 괜찮은 남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생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결혼도 가장 늦어지는 이유는 어쨌든 집 문제예요. 뭐 결혼식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집에 따라서 결혼식 스케줄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신혼부부 뭐 특공이나 이런 부분들 당첨을 받으면 뭐 혼인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기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집 문제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아니면 뭐 육아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거지 뭐 이거를 서울시가 소개팅을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인력과 이런 돈이 이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 써라 차라리 제발. 이런 거 하면서 또 69시간제 같은 거 하면 어차피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차라리 주사일제를 뭐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던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연애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소개팅 어플 통해 가지고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도.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서울시가 나서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 소개팅 어플들 다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써봤습니까? 저는 안 써봤는데. 네. 여기서 써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 혹시 여성 지원자 부족하다고 공무원들 차출할까봐 그것도 설마.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쌍팔년도도 성남시는요 미혼 여성 공무원 명단이 돌던 곳이에요. 주시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돌던 곳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언제입니까? 언제? 안 돼. 작년이래요. 아니, 네, 명단 공무원들이 작년이에요. 원해서 가는 건 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원하는 척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자, 알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요새 이 MZ 세대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이유들 중에 집 얘기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정말 물 흐르듯한 완벽한 진행이다 진짜. 전세 사기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약간의 이렇게 자뻑이 있어야 됩니다. 자만추. 네. 자기 만족 추구. 자기 만족 추구만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세 사기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나왔는데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요게 골자예요. 그때 보니까 여야 의원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특별법에 나온 안 만족스럽습니까? 여전히 지금 피해자분들 부족하시다고 하죠. 일단 선 보상 후 구상 요거를 주장하니까. 그렇죠. 뭐 당장은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당이 처음 제안했던 거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의 구제 방안이었거든요. 정부가 이제 많이 수용을 하긴 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고요. 대출로 지금도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대출 얹으라는 것이어서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온전히 수용하시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이 와중에도 20년 분할 상환이라든지 신용 등급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그냥 다행인 부분,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원희룡 장관님이 그 회의에서 국가가 왜 사기 범죄의 피해를 책임져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전세 사기는 작년 국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 되시고 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다가 결국엔 터진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문재인 정부의 실책 탓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지금 정부의 국민이 다르지 않잖아요.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전 총리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문제에 대해서 왜 국가가 나서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권이나 야권이나 정권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정부 실패,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전세값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제 규정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을 잃었고 정말 모든 돈 다 끌어다가 전세 자금이었는데 이것을 잃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 통과된 법안도 통과 아직 올라간 법안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도 봐야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정말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최우선 변제금 10년이 무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 아니었을까 여야가 많이 고민을 했던 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선 구제하고 후 구상원청으로 회수하는 거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라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거 맨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건데 이번엔 빠졌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일종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조금 양보한 거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서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미세 조정이 되는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최초에 정부안은 보증금 3억이었는데 이제 이걸 5억 이하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대상의 적용폭을 더 넓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다 협상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저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을 보면 만들어진 거는 좋은 일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정말 심플하게 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어요. 보증금을 사실은 피해 입은 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피해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저리로 대출을 해줄게 또는 무이자 대출을 해줄게 란 말이에요. 일단 은행 돈으로 줄 테니까
그렇죠. 이자는 안 내려주는데 나중에 은행에는 갚아야 된다. 뭐 네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근데 대출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있을 때 정책을 만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예산을 뭔가 직접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증금을 어쨌든 처음에 좀 주고 나중에 경매로 회수하자. 이게 지금 선구제 후 구상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엄청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뭐 보이스피싱 어떡하냐 뭐 이런 거 나왔을 거고 두 번째는 대신에 그러면 대출을 해주자. 대출을 해주되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해주자 또는 무이자로 뭐 몇 개월 해주자. 이게 아마 대안으로 나왔을 거고 이렇게 절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책을 적용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실 보증금을 채워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집 살 때 막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현금으로 한 번에 다 하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럼 기본적으로 대출이 깔려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미 손해가 1차 났는데 더 살고 싶으면 네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 줄 테니까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래도 뭐 이럴 상황이 안 되면 저리로 우리가 대출해 줄 테니까 버텨봐라는 건데 빚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마 저 본회의 올라가고 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